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가장 먼저 만나는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미국 증시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밤 미국 주식시장은 다소 약한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이 종가를 살펴보면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지수가 전날보다 1.00% 내린 39,170.2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72% 하락한 5,205.8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95% 떨어진 16,240.4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면서 월가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요 며칠 미 증시가 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인데 약세를 보인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해진 영향이 컸습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이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했던 6월에서 더 뒤로 밀릴 거란 생각들이 확산했습니다. 지난밤에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도 이런 생각이 확인되는데 2월 미국산 제품의 신규 주문이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했고요. 또 미국 내 일자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는 국채 금리에 바로 반영됐습니다.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종 4.35%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연준 인사들까지 간밤 연설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네, 경제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늦춰지면서 좀 시장들이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금값은 엄청 올랐네요. 네, 금값도 뛰었고 또 이 국제 유가가 급등한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중동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이제 1.7% 상승한 85.15달러로 거래되면서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85달러를 넘었고요. 이제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 종가 대비 1.7% 오른 88.9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도 이제 작년 10월 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공격으로 중동 지역 확전 위기감이 커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국제유가 급등은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거란 전망을 강화하는 재료입니다. 네, 국채금리가 상승하다 보면 또 기술주들도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지난 밤에는 어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가파른 국채금리 상승이 기술주에 충격을 줬는데요. 전기차 종목들이 특히 부진했습니다. 테슬라는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판매가 감소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주가가 5% 가까이 급락했고요. 리비안도 1분기 출하 대수가 이제 13,000대를 넘어가면서 1년 전보다 70% 넘게 급증했는데 이제 테슬라 충격을 피하지 못하고 주가가 5.23%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도 3.50% 하락해 장을 마쳤고요. 그밖에 엔비디아,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강세장을 주도한 빅테크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이제 어제 코스피 시장은 소폭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9% 오른 2,753.16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6천여억 원 팔았고 기관도 3천여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무려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가격을 떠받쳤습니다. 외국인은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그리고 보험, 증권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새벽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점과 어제 금융위원회가 저평가 종목 밸류업 관련 간담회를 가진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풀이됩니다. 하지만 수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자동차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수가 조금 받쳐줬는데 그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네,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면서 끝까지 지수 하단을 지지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최종 3.66% 상승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미리 일찍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했고요. 해당 기간의 총 매수 금액이 5조 원을 넘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 이제 시가총액도 3년 만에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0.43% 올랐고요. 방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5%나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우려가 있는 곳들은 모두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이 현대차와 기아가 3% 넘게 빠졌고 카카오와 한화솔루션도 주가가 4%대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코스피 시장은 어떨까요? 네, 미국 증시 약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 시장도 가격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시 전반의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 또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분 증시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